그 후보님께서는 그 해군 장교로 예, 예.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중국의 군사적 위협 중에서 특히 해양에서의 어떤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어떤 위협들이 존재하고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예. 할까요? 우선 이제 중국의 이제 해군 전략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중국은 대륙 세력이라서 육군 위주의 군구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양안에 위협이 있을 때마다 미 해군 항모가 그 와 있을 때마다 양안 위협에서 미사일 훈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다가 항모 전략에 꼼짝 못하고 물러나는 이런 일종의 수치를 중국 해군이 당했었습니다. 이거를 막고자 중국의 해군에 엄청난 전력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현재 산동함이라든가 또 요령함, 하여튼 항모를 두 척을 운용하고 있고 지금도 건조하고 있는 항모, 중형 항모 하나와 핵 항모까지 건조를 하고 있는데 이 늘어나는 중국 해군의 함정수가 1년에 360척입니다. 대한민국의 전 함대의 함정수보다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함정을 중국처럼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산력에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던 제주도에 미군의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를 지어주고 미 항모전단이 와서 정박할 수 있게, 그리고 미군 공군 전략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입항시키고 미 공군기들을 전략적으로 배치시키면 중국의 북해 함대와 동해 함대를 제주도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게 서해에 묶어놓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주도 남단에 제7광구가 있습니다. 대륙붕 그 제7광구에 묻혀있는 가스와 유전이 한 4천조 원치가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공동으로 개발하면서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경제적 이익도 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해군력을 아까 강화하기 위해서 이지스함하고 잠수함 전력을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한 것보다 더 확대해서 이지스함을 한 60척 그리고 잠수함도 60척 건조를 하고 그리고 항공모함도 3척 정도는 건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항공모함과 그리고 이지스함 그리고 잠수함 전력을 확충하게 되면 미군 없이 이 남진해로 들어오는 중공군의 전력을 중공 해군의 전력을 중간에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코스카 항에 있는 미 항모가 대한민국에 오지 않더라도 한국이 대중국 봉쇄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주군까지 미국에서 우주군을 창설했는데 우주군도 대한민국 창설하고 지금은 해경이 단순한 연안 경찰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해경이 아니라 해양 경찰이 아니라 코스트가드라는 제5군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전투해경으로 코스트가드와 같은 전투해경으로 확대 개편해서 중공의 어선들이 해상 민병대로 오는 이 민병 세력을 아예 사전에 차단해버리면 이 부분도 서해에 대한 중공의 이런 확대 전략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자력 잠수함 부분입니다. 원자력 잠수함이 대한민국은 없는데 최근에 호주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용하는 걸 허용을 했습니다. 호주가 허용하는 이유는 호주에게 허용한 이유는 중국 봉쇄 전략에 호주가 동참하는 걸 이걸 전제로 한 건데 대한민국이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한다고 쿼드와 이 파이브 아이즈에 같이 가입하면서 참여를 한다면 대한민국 역시 핵 잠수함을 갖는데 미국이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 극초음속 대한미사일을 대한민국이
전격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서해에서 묶어두는 중국 해군을 서해에서 묶어두는 전략적 결과까지 저희들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계나 재계 학계 등의 친중 인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이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우리를 힘들게 하면은 사실 이분들이 나서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에 친중 세력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국에 보면 뭐 천인계획 같은 걸 있지 않습니까? 천인계획에 어떤 교수는 들어간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한국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천인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국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보고 중국의 자금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계의 대한민국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바른 소리를 못하고 중국의 입장에 배치되는 소리도 못하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게 단순히 학자나 재계나 그렇다면 재계 같은 경우에 뭐 수출해야 되니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해야 되는 정치계 예컨대 야당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 2009년에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2019년에 중국 당규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의 자본과 로비와 그리고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을 향해서 중국은 큰 산이요. 대한민국은 작은 산이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수행 기자단이 중국의 공안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대통령은 혼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사절이 폭행당하면 대통령이라면 국격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규탄 성명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얘기 자체는 이미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노출이 돼 있다. 그리고 포섭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130년 전에 미국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거기에 그 대표적인 결과물들이 정치 자유, 언론의 자유,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같은 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이 국제공산당이 이제 앞으로 확대하는 전초기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을 이제 대항하는 국제공산당의 전초기지가 될 것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의 위치는 자유진영이 공산주의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파제다. 방파제가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방파제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일본, 호주, 미국이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 최근 조사에 의하면 뭐 세대나 진영을 떠나서 반중 정서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 공산당의 자금입니다. 자금에 의한 포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여시제 같은 단체를 들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자금 규모가 엄청나고 여시제 인맥들이 정재계의 포섭, 그 다음에 언론계의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중 정서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보도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반중 정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한 어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건지요? 그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컨대 중국 공군 폭격기가 독두상공을 비행하고 대한민국의 카디지를 침범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국방부,
그 다음에 강남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제주도 부동산을 비롯한 부동산을 대한민국 정부는 규제를 해서 대출 규제를 해서 사지 못하게 하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은행으로부터 100% 대출을 받아서 마음껏 사버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이 지난 5년 동안 2조 4천억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청년들과 국민들이 들어갈 일자리를 중국인들이 차지해버리고, 중국 사람들이.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반중 정서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번 대선을 비호감 선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비전이나 정책은 실종되고 가족 문제에 대한 리스크 처리에 뭐 사실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그기와 지난 1월 26일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 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정도인데요. 후보님께서 이번 대선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어떤 정책과 비전 갖고 계신지 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여야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보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각 상대 진영에서 전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해버린다든가, 그렇게 해놓고는 본인은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지 말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야당의 후보자는 뭐 배우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두 분 다 안보를 논하면서 군대 면제자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나 가는 군대를 면제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비호감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서로 비난하면서 지금 항모 전단이 와서 5개의 미 항공모함 전력이 대한민국에 배치되고 있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인데 국제 정세에 대한 전략도 없고, 단순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면서 상대를 헐뜯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략과 정책의 부재 때문에 국민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우선 아까 국제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상당 부분을 할애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리진 않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이 상속세, 증여세, 이건 여기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동안 벌어온 재산 하나 있는 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데 45% 반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해준 게 뭔데? 난 열심히 내려서 소득세 냈는데 그거 왜 또 가져가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법인세가 OECD 국가의 평균은 22.9%입니다. 대한민국은 27.5%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20% 미만인 19% 이하로 저희들이 감세해 준다면 법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버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고, 개인소득세는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 당신 20%로 고정세율로 단일세율로 정해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 20% 내고 나머지 누려라 하는 정책을 저희들이 취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개인 사업자들도 열심히 일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군복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후보가 둘 다 병역이 면제인데 2018년도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병역법을 위헌이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대체복무는 직접 총 들지 않는 복무를 허용하는 겁니다. 뭐 자원봉사 같은 거. 그래서 여성을 대체복무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군복무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저희들은 실현하려고 합니다. 병역법을 개정해서 여성도 군복무해라. 그 대신 대체복무할 사람은 대체복무해라. 현역으로
총 들고 싶은 사람은 총 들고 현역으로 가라. 이거를 양성평등을 실현해서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는 겁니다. 군 가산점 제도 3점을 부활하고 18개월을 넘어서 다시 연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00만 원 이제 급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급여를 통해서 제대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씩 가지고 제대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면 결국은 대한민국이 누구나 군대를 가고 싶어하고 제복도 존경받는 사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군 전력 100만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까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국제 정책과 국내 정책 두루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한 가지 좀 추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우리 이제 중국과 선량한 중국, 중국 공산당은 엄연히 구별을 해야 되는데, 후보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중국 국민들하고 중공은 완전히 구분시켜야 됩니다. 예. 중국 국민들은 사실은 공산당의 정책에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미국의 뭐 트럼프의 정책도 그렇고 바이든 정책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들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 세력입니다. 중국 공산당 세력을 중국 국민들하고 분리시키게 되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민주화가 되는 겁니다.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우리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전쟁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중국을 봉쇄하는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대한민국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장시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혁명당은 생명을 살리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정당이요, 세상을 살리는 정당이요, 마지막으로 영혼까지 살리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는 정책들이 생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정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혁명당을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내놓는 정책들을 이 집권하는 세력들이 반영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대한민국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혁명당 고영일 대선 후보님으로부터 신냉전 시대를 맞아서 국민혁명당의 국내 정책, 그리고 우리의 생존 전략, 특히 대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사실 코로나19 문제, 북핵 문제, 한미 패권 다툼 등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중국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장시간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